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이화그룹의 대응은요. 이렇게 됩니다.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여하튼 첫 번째로 확률은 약해도, 그러니까 소생할 수 있는 확률 약하다 하더라도 대항마는 역시 가처분 신청이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하려면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거죠. 주주분들이 뭔가 그 정리를 하고 대안을 찾든가 아니면 뭐 비상장까지 가든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각하려면 빨리 결정을 하고 만일 이제 기각이 안 되는 쪽으로 시간을 연장하려면 사측에서는 자구 노력을 해라. 이겁니다. 그죠? 이게 잘 안 되면 사측에서 잘 안 되면 소액주주연대 김현 대표 이쪽에서 힘을 좀 다시 써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리 매매가 만약에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매매에서 최선안을 도출해 보자.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타임 해결해야 될 문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정리 매매가 끝나고 비상장이 되면 비상장 때까지 가져가서 승부 뭐 일본 말로 뭐 쇼부 친다고 그러잖아요. 쇼부를 치실 분들은 그 대응책을 또 강구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윤곽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일단 지금은 가처분 쪽에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에도 사례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화전기, 이화 EID 이트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 말씀도 이제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이화그룹 가지고 상당히 힘들잖아요. 어차피 거래 정지니까 지금은 그것 외에 실적주로 한번 대항마를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 후반에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하여튼 끝까지 영상을 하여튼 드리면서 좋은 방안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제공을 하도록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면서 많이 성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대강의 말씀을 서두에 이제 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가처분 신청 사례를 이제 말씀을 요걸 이제 드렸잖아요. 요 이외에 제가 그 이전의 상황을 한번 쭉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법무법인, 로펌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건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인터넷에서 좀 발췌한 거를 샘플로 그냥 보여드렸어요. 네, 보여드렸고 그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물론 또 예외적인 상황이나 또는 바로 신속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거나 또는 좀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고 자세한 설명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 즉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거기서는 보다 더 세부적이고 자세하고 신속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같이 해결을 해야죠.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거기서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또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꼭 문자를 한번 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처분 신청이 용인된 사례가 이 경우도 있고,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간만우가 이제 최초로 상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서 살아났던 거, 이 부분도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요 기업들이죠. 요거 우리가 살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중에 계속 이제 연속성을 갖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작년도 24년에 지금 여기에 이제 기재한 여기까지가 이제 가처분을 신청을 한 기업들이에요.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온 기업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작년 6월 27일에 이즈미디어가 가처분 신청낸 것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폐가 됐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밑에 BK탑스 같은 경우도 4월 24일에 기각이 됐어요. 요거는 23년 12월 4일에 가처분 신청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도 뭐 크루셜텍 잘 아시죠? 요것도 1월 31일 날 기각이 됐어요.
12월 18일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보면 크루셜텍은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BK탑스는 그건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이즈메디어는 한 4개월 정도 걸리고 뭐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그 아무것도 없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자산 가치도 있고 또 약간 손실을 내고 있지만 재산이 충분하고 현금도 좀 있고 뭐 부동산도 좀 꽤 갖고 있고 네. 이런 그 EID나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아깝잖아요. 그죠? 네. 무지 아깝습니다. 지금 EID 같은 경우는 저쪽에 그 삼성동 땅, 봉은사 땅, 그리고 이화전기는 청담동 건물. 이걸 갖고 있으면서 사실 실적이 약간 처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재무적으로 부도날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영진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청산 가치와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 기업들은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그 희망을 아직은 가져봐야죠. 법원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각이 용인이 될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 꽝 잡는 게 매고 결국 상패 결정을 잡는 게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걸 잘 우리가 경과 과정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할 거면 좀 빨리 결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주주들이 그 주식 처분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 비상장이라도 가져갈 분들을 위해서라도 결정을 빨리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사측에서는 어떤 의도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건지 모르겠어요. 떠밀려서 낸 건지 아니면 진짜 상패를 모면하기 위해서 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측에서도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들이 과연 나올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나오려면은 결국 김현 대표의 소액주주 연대에서 압력을 넣어야죠. 그죠? 그래서 경영진 물갈이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뭐 그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뭔가 모습을 좀 쇄신시켜놔야 그래야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도 좋을 거고 결국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어차피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우리가 입수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뭐 물론 어렵죠.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건에 대한 우리가 벤치마킹 할 건도 많고 소액주주 연대나 사측의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매매 가서 정리할 때 하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상황 파악을 좀 하는데 제가 좀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EID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문자를 주셔도 좋고요.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초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EID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문자를 주셔도 좋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저도 끝까지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실적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한번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